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헤어의 캐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를 왜 사용하는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간단한 오브젝트에다가요, 헤어를 적용을 했습니다.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플레이 블러스트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 제대로 된 움직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 플레이 블러스트를 사용하느냐라는 것도 조금 이상하죠. 플레이 블러스트를 사용하게 되면 한 프레임 한 프레임씩 저장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 플레이백이라고 하는 여기 옵션에서 퍼포먼스에서 플레이백에서 만약에 이걸 24 fps라고 하게 되면 한 프레임 한 프레임씩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간을 기준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소스가 24 fps보다 덜 움직이게끔 되게 된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더 많은 걸 하게 된다면 상관없는데 24 fps 이상만 되면 되는데 만약에 그보다 적게 된다라고 하면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시뮬레이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는 플레이백이라고 하는 항목에 플레이 에브리 프레임을 하게 되면 무조건 한 프레임씩 플레이를 하게끔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임에 대한 그 타이밍은 안 맞지만 제대로 된 움직임을 볼 수가 있고요. 그거를 다 접목을 한 게 플레이 블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레이 블러스트는 24 fps 설정되어 있는 fps만큼 플레이가 되게 되고요. 한 프레임씩 저장하는 방식이니까 제대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랑 별개로 만약에 시뮬레이션을 사용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 플레이 해보게 되면 나오지만 만약에 120프레임을 클릭했을 때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캐시를 사용하는 이유예요. 만약에 내가 1프레임을 놔두고요. 렌더링을 120프레임을 렌더링 했다 라고 하면 1프레임의 움직임이 렌더링이 되는 게 아니고요. 120프레임의 움직임이 렌더링이 되는 게 아니고 1프레임의 렌더링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렌더링 옵션을 클릭해 주고요. 만약에 렌더 프레임을 임의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렌더 프레임을 아놀드에서 어디 갔니? 프레임, 싱글 프레임을 해주고요. 싱글 프레임을 하게 되면 이제 커런트 프레임을 하니까 우선 범위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프레임, 엔드 프레임 이렇게 있는데요. 만약에 이거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120 이렇게 120프레임만 렌더링 되게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형식은 그냥 알기 쉽게 JPG로 해주도록 할게요. 만약에 제대로 된 거라고 하면 120프레임의 움직임은 한 2만 네, 정확하게 120프레임을 찍었어요. 이런 움직임을 렌더링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를 렌더링 한다. 120프레임을 렌더링 하기 위해서 렌더 세팅된 거를 그대로 쓰기 위해서 렌더링 항목에 이렇게 렌더 시퀀스 옵션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제 렌더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프레임이 1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20. 그렇지만 실제 움직임은 이런 움직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큰 이슈입니다.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여기 있는 오브젝트에 움직임을 캐시로 저장하게 됩니다. 캐시라고 하는 거는 파일 형식으로 저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움직임을 파일로 저장해서 더 이상 시뮬레이션 효과가 아니라 파일 저장되어 있는 거 불러온다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우선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헤어를 선택을 해주고요. 아니면 여기서 헤어 시스템 이런 것들 선택해주면 됩니다. 선택을 해주고 fx에 이렇게 n 캐시 create new cache 그 다음에 n 캐시 n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는 n close, n particle, n hair 이렇게 여러 가지 n 오브젝트들을 통합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옵션을 들어가 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형식 위치가 나오게 되고요. 이 파일이 지금 저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untitled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파일을 save scene as를 이용해서 here cache라는 here c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캐시를 적용할 때 이렇게 이 폴더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n 캐시라는 폴더에
캐시란 폴더 캐시라는 폴더에 캐시 헤어 언더바 캐시라고 하는 C라고 하는 이름, 여기 있는 파일 이름이 붙게 됩니다. 폴더가 붙게 되고요. 캐시 네임은 헤어 시스템 쉐입 1이라고 해서 이 선택된 오브젝트 쉐입을 이름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뭐 고유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저장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걸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바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use cache name as prefix라고 해서 여기 있는 이 이름을, 이 파일의 이름을 이 앞에다가 붙여주는 그런 기능도 있게 되고요. 뭐 파일 이름의 유니크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파일의 형식, 캐시 포맷이 있는데요. MCX와 MCC라고 되어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특별히 그건 없고요. 64비트냐 32비트냐 최대 2기가까지의 데이터를 갖고 있게끔 하느냐, 그 이상을 해주느냐. MCX가 64비트고 2기가 이상의 파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MCC는 32비트고 2기가 이상은 파일을 만들 수 없는 부분이고요. 뭐 그런 것들이니까 뭐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일을 만드는 방식, 프레임당 하나씩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하나의 파일로 다 저장할 것이냐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두 가지는 장단점이 있는데요. 파일을 불러들이는 시간은 프레임 퍼 원 파일 퍼 프레임이 더 빠를 겁니다. 특정 프레임만 읽어드리면 되니까요. 하나의 파일은 그 프레임을 찾아가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차이가 있고요. 만약에 파일이 너무 많아진다 라고 하면 원 파일로 해주는 게 좋을 겁니다. 여기는 파일 하나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캐시 타임 레인지가 있고요. 렌더 세팅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타임 슬라이더라고 해서 여기는 이 타임 슬라이더만큼, 그리고 임의로 시간과 시작과 끝을 저종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밑에 보게 되면 every 뭐 하여튼 이게 있습니다. every 네, 이거 정확한 발음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save every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몇 프레임당 하나씩 캐시를 만들 것이고 저장을 할 것인가 라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은 1과 1로 되어 있는데요. 1과 1은 뭐 한 프레임당 하나씩 캐시를 하게 되고 그 프레임당 하나씩 세이브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슬로우처럼 조금 더 디테일한 느낌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0.1을 하게 되면 1프레임을 0.1 단위로, 그러니까 뭐 1프레임, 그 다음에 1.1프레임, 1.2프레임 이런 식으로 프레임 단위를 나눠가지고 파일을 계산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온전히 저장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10을 하게 되면요. 시뮬레이션은 뭐 0.1 단위로 하더라도 단위적으로는 1프레임, 2프레임, 3프레임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될 겁니다. 뭐 하여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더 세밀한, 너무 빨리 움직이는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그 중간을 메꿔야 된다 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좀 낮춰서 해서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지금 200프레임까지 캐시를 저장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1 하고 이렇게 크리에이트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번 지나가서 파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렌더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플레임을 클릭했을 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반영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상태의 1프레임일 때도 렌더링에서 렌더 시퀀스를 클릭하게 되면 아까 전에 120프레임에는 이 상태에서 렌더링이 걸렸지만 120프레임이 이런 형태로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이걸 또 해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끔씩 뒤로 가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모션 블러나 이런 것들 할 때는 이 앞프레임과 뒷프레임을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꼭 캐시가 필요합니다. 보통 1프레임, 2프레임, 3프레임 이렇게 하나씩 렌더링 걸릴 때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 돼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제대로 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혹시라도 필요 없게 되는데 뭐 렌더팜으로 뭐
한 프레임,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서 건다라고 하면 렌더팜이 이 움직임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캐시를 꼭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캐시, 시뮬레이션 캐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렌더링 할 때나 디스플레이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필요하면 구독, 확인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